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도 가까이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오늘 저희들 이제 학원 시스템이 독서랑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하고 있던 임수 영어랑 이렇게 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에서 추가는 아니고요. 업그레이드 된 건데 지금 현재 오늘 설명해 주실 강사님께서는 그 서울 강남에서 3주년 동안 애들 이제 스카이대나 아니면은 외고 과고를 단연간 이제 30년 정도 계속해서 입시를 위주로 이제 애들 많이 배출하셨다는 그런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애들한테 영어를 적용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 마치고 나서 또 질문을 하시면 또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릴 계획인 것 같아요. 예. ECM 현대 대표시고요. 김용우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학부 형님들을 ECM 영어를 또 원장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서울 강남에서 애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고요. 사실 지도를 하면서 제가 좀 슬픈 일도 있었고, 왜 슬펐는가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많이 보냈어요. 서울대 갈 수 있는 학생이면 공부 굉장히 잘하죠. 어떤 애는 방배중학교에서 3년 내 정규 1등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외국인을 800대 1 할 때는 고집스럽게 미국인 아니면 안 썼어요. 캐나다인도 no, only American. 그래서 미국인을 썼는데요. 미국인 뭐 아시겠지만 데려올 때 왕복 항공기값 줘야 되고 주거비 줘야 되고 뭐 1년 차면 또 보너스 주고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 때 그 크래스가 빵꾸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는 게 나는 아까워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제 이렇게 제가 대면을 시켜줬는데 얘가 회화를 못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다른 학원 원장님들은 내가 가르쳐서 서울대 갔다? 그럼 막 플랜카드 걸고 막 난리치죠? 그렇지만 저의 경우는 I was sad. 전 슬펐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는 8,000단어까지 꼭 시켰거든요. 그런 애가 회화가 안 되는데 사실 충격을 받고 제가 가르치는 이 영어 교수법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어머님들을 만나뵙게 된 겁니다.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요. 어머님들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혹시 요거 계시죠? 요걸 한번 답을 찾아보시죠. 네, 요거 전부 찾아보셨죠? 맨 위에 보면 빨간 글씨 바탕에 2개의 글자가 있죠? 자, 요거를 읽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머님 자녀들이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면 나는 보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 손 들어보세요. 네, 당연히 손 드시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정당한 거죠. 그러면 자, 서울연고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그 80년대 검인정 교과서 1종 할 때는 강남에서 공부 조금 한다고 하면 반포중학교, 뭐 세화 뭐 이런 데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국영수 다 뛰는 거 아시죠? 고3 과정을. 그리고 부모님이 의사인 경우는 저한테 요구를 해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고3 뛰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옛날에 과거가 처음 나왔을 때요. 서울 강북에 장희중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정규 1등 하니까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시험 문제 딱 치러 갔어요. 제가 시험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 문제도 못 풀고 백지 놓고 나왔어요. 뭐 아시겠지만 과학고 시험 보려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좀 상위권, 좀 문제를 많이 꽈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것만 딸딸딸딸 해서 가내면 풀 수가 없죠. 이게 현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국영수를 끝내면 됩니다. 그럼 서울연고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그래서 이래서 가난이 대를 물리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원리가. 근데 지금은 영어가 변별력이 쉬워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빨간 바탕에 글자가 있죠? 여기를 찾으셔서, 어머니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초등 5학년 때. 여기 빨간색, 거기, 아니면은, 예, 거기 있죠? 예, 여기 요거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초등 5학년 때. 예. 초등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받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진 부모님. 예, 감사합니다. 자, 몇 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받아야 된다고요? 5학년 때. 예, 그렇죠. 5학년 때입니다. 근데 5학년 때 수능 만점은, 야, 그 천재나 맞겠지? 그러면 이 자리에 어머님 저하고 함께 할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내력을 가진 초등 1, 2학년 학생만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확실. 학생만이에요. 예. 아니, 뭐, 또 다른 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내력을 가진 학생일지라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늘 이 시간은 저와 함께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히든크 감독이 얘기했듯이 배고파요. 한국이 세계 축구 뭐 8강에 올랐을 때도 한국 국민들 막 좋아서 열광했지만 히든크 감독은 I'm hungry. 나는 지금도 배고프다.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만 가지고는 저는 배고픕니다. 또 슬퍼지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외국에 3년 살다 오면 회화가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될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아마 어머님도 행복하실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을 맞고, 그것도 보통의 IQ로 가지네. 천재가 아닌 아이가. 외국에 가지 않고도 3년 갔다 온 만큼 회화가 유창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가 별도로 질문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완전히 그 답을 찾아가지고 가시면 오늘은 정말 뜻있는 날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어머님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초등 5학년 때 수능 만점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내에서 어떻게 외국에 3년 살다 온 만큼 회화가 가능한가? 이 두 가지가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의 현재 작금의 그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 많은 학원이나 가외나 일반 학습지를 보면 어떤가 하면요.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단어 50개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문법을 이만큼 많이 시켜야 되고 안 되면 12시까지 해야 돼. 그래서 막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강남이 제일 셌는데 최근에는 그 서울에 있는 중계동, 노원구 중계동이 더 세요. 그래서 그 신문에 난 거 보니까 특목고를 강남이 11%. 근데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있는 애들이 12%. 왜 그런지 아세요? 그쪽에 있는 애들이요, 학부모님들이 40%다 의사예요. 왜? 한강 이북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들이 애들 때문에 강남에 가려니까 내가 힘들고, 그분들이 되게 모여 사는 데가 그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예요. 거기가 12% 해서 앞섰어요. 그리고 3등이 목동 9%.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성구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서울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을 저를 거쳐간 성원 선생님이 2,000명 돼요. 영어 전공하시고 졸업하면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또 통과가 되면 한 달간 제가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서울에서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사람한테 시험지를 줬을 때와 부산에 있는 같은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선생님 시험지 줬는데 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 10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나네. 저 옛날에 몰랐었어요. 직접 제가 시험을 보니까 같은 유니버시티급인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10점이 높고 부산은 10점이 낮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체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서울에서 지금 뜨고 있는 학원이 뭔가 하면 뭐 유명한 뭐 많은 학원 뭐 청담, 뭐 토피아, 아발론 이렇게 있죠. 뭐 대구에 보니까 뭐 문강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는 몰라요, 사실. 서울 엄마들은 모르고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가 하면 학부모님은 속된 말로
어떤 원장님들이에요. 대부분 학원이 성공하는 경우는 속된 말로 빡세게 아이들 잡는 학원, 빡세게 시키는 학원이 잘 된다.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바로 이제 이 얘기인데요. 단어를 50개 외우지 않으면 100개를 외우지 않으면 집에 못 가. 문법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 못 가. 제가 강남에서도 가르쳤죠. 중계도 은행사거리에서도 가르쳤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게, 야,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은 나라에 태어나 진짜 고생한다. 5학년짜리가 집에 보통 11시 반, 12시에 와요. 그리고 학원에서 무슨 자랑하듯이 원서 이렇게 두꺼운 걸로 뭐 국어, 영어, 수학과 가르쳐. 초등학교 4, 6학년. 근데 틀렸어요. 쫙쫙쫙쫙 걷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아니? 모르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는데. 선생님 가르쳐주니? 선생님도 안 가르쳐줘요. 그게 뭐죠? 보여주기식. 쇼잉하기 위한. 남한테 내가 행복하게 보일 필요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학원에서 이렇게 하면 어머님들은 행복해요. 와,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는구나. 애는 막 11시까지 낑낑매고 막 12시까지 잠 못 자고 하면 엄마는 행복해. 근데 어때요? 아이들은 불행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점점 하다 보면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적응하는 소수도 있겠죠. 제가 책임있는 사실은 애들을 데리고 저기 캠프도 갔고 어학연수나 또는 대입 때문에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갔는데 한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인 면담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가 하면 속된 말로 치맛바람, 굉장히 센 치맛바람 엄마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찌나 공부를 많이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잘했어요. 얘가 자고 일어나면 과외 선생님이 기다렸다가 과외를 가르쳐요. 학교 가기 전에. 그 얘가 중학교는 완전히 기부하. 나는 못하겠다. 완전히 만세 불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다 보니까 미국에 보내면 잘 되겠지. 그래서 미국을 보냈어요. 미국에 보냈지만 얘는 역시 영어가 싫은 거예요. 한번 질려버리니까. 그렇죠? 체해버린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 면담에서 물어봤더니 잠자고 일어났더니 과외 선생님 기다리고 날 가르치더라. 사실 저러듯 진리죠. 그런 경우 부작용이 있어요. 물론 적응하는 소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의 IQ와 보통의 인내력을 가진 애들은 다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요. 제가 김동아라는 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인데 동국대학교 통계학교 교수 아들내미예요. 누나 둘 공부 잘했고 얘가 막내 아들 하나예요.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부회장하고 잘 나갔어요. 근데 반포중학교 딱 들어갔어요. 옛날에 거민정 교과서였다가 5종 했다가 8종 해서 지금 13종 됐잖아요. 중학교 교과서가요. 처음에 딱 들어가서 시험 봤는데 평균이 94점이었어요. 국영수가 해서. 그럼 여기 대구에서 국영수가 몇 등 하죠? 94점이면 평균? 강남 기준하면 보통 10등 안에 들거든요. 그죠? 대구는 보통 몇 등 합니까? 완전히? 94점이면 처음에 들어가요. 이쪽 평균. 중학교 올라가서. 네, 올라와서 첫 시험이 94점이다. 국영수가 평균. 10등 안에 들죠. 근데 걔가 몇 등 나왔는가 하면 또 50명이었을 때예요. 우리 동아가 중학교 가서도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는구나. 평균이 94점이라고 좋아하셨는데 웬걸 35등 나왔어요. 50명 중에서. 왜 35등 나왔느냐? 그때 거민정 교과서가 굿모닝 인호하고 1학년 국어가 애떠주 동물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그랬거든요. 반포중학교에서는 100점짜리가 35명 나와요. 50명 중에서. 그러니까 99점은 36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2학기 들어가면 이제 10명, 2학년 올라가면 투부정사,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은 처벌만한데 부사적 용법의 이유원이 목적격 가면 머리가 현기증이 나기 시작해. 영어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겁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많은 걸 공부시키는 걸 원하지만 애들한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게 소위 문자언어 교수법이에요. 문자언어 교수법으로 가르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맞는 거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사람이 과학적으로 해보면요. 글만 이렇게 쭉 읽으면요. 두뇌 세포의 1kb만 움직입니다. 그림이면 1000배.
근데 영상하고 음성이 들어가게 되면 100만 킬로바이트가 움직이게 되죠. 그 음성 언어라는 건데요. 한번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음성 언어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음성 언어. 음성 언어라고 왜 가능한가를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림이 나오지만요. 어머님들이 한번 태어나셔서 한국어를 배울 때 스트레스 받으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없죠? 그죠? 정상이라면 한국어를 배워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겠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구사할 때 초급회화, 중급회화, 고급회화 이렇게 나눠서 배우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라고 글 써서 엄마 하나 얘기 봤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먼저 듣고 말하고 나중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고 말하는 게 바로 음성 언어입니다. 그게 모국어 습득 과정이죠. 그래서 발음이 잘 되면요. 일단 단어가 쉬워져요. 영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더라도 보면요. 일단 정확히 읽는 것부터 좀 서툴러요. 영어를 갖다 읽는 것부터 서투르면 영어가 싫은 거예요. 근데 탁 보고 쫙쫙 읽어버리는 애들은 좀 자신감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성 언어를 제대로 마스터하면 일단 단어가 쉬워지고요. 단어가 쉬워지면 문장에 친숙해지고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언어학습의 분명한 순서는 뭔가 하면요. 처음에 듣기입니다.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있었는데 연년생 큰 애랑 작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애가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죠. 한남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우리 안 사람이 있다가 말을 못해요. 작은 둘째 애가. 우리 안 사람이 야 시끄러. 너 언니한테 가. 그럼 얘 가요. 그죠?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자연의 법칙은요.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귀로 듣는 게. 그래서 어머님이 듣는 게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는 어때요? 혀가 멀쩡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같은 장애인이지만 장님은 어때요? 귀가 들리니까 말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이제 프레드릭 황제가 신의 언어를 알고 싶어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신의 언어는 히브리어일까 뭘까? 그래서 그 명령을 내려서 한 건강한 아기를 갖다가 데려다가 인간의 소리를 전혀 못 듣게 격리를 시켰어요. 새끼밥 잘 갖다주고 아주 호강시켜주고 그 아이가 자라서 튼튼한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말을 못해요.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두뇌에서 어머니가 이제 엄마 이제 많이 얘기하면 음성 피질이 작동합니다. 두뇌에서. 그래서 음성 피질에서 인간의 소리와 잡음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으로 나오면 마미 하면 엄마, 애플 하면 사과를 의미하는 의미까지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가 들리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귀 먹어버리는 경우 보세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CN이 뭔가 내추럴 메소드, 자연의 법칙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는 뭔가 인지어의 시업의 인글리에서 영어에 받아서 즐겁게 헤엄쳐. 황 박사님이 얘기했죠. 한국은 영어의 실개천뿐이 흐를 뿐이다.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법칙은 듣기가 처음이고요. 듣기가 되면 자연히 말하기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읽기 쓰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배운 방법이 음성 언어를 먼저 하고 문자 언어를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죠. 핀란드의 경우도 나오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 안 받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다 회화가 돼요. 그리고 영작도 되고 문법도 다 됩니다. 우리가 모국어 배울 때랑 똑같아요. 이것이 이제 대자연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자연의 법칙 일단 그 다음 보시죠. 아기가 여기 보면 이제 엄마 하면 그렇죠? 귀가 음성 피질이 하죠? 음성 피질을 하다 보면 처음에 아기들이 보면 엄마라고 못해요. 하다가 이제 자꾸 되면 교재에서 엄마가 되죠. 아까 얘기했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써서 엄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죠? 외국인 만났을 때 헬로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귀를 듣고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들 중학교 가서 알파벳 A, B, C, D 쓰기부터 배웠죠. 썬, 애플 이렇게 쓰는 것부터, 그렇죠? 읽고 쓰기부터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읽고 쓰기부터 배우니까 듣기까지 겨우 가다가 지쳐서 말하기는 가지도 못해요. 그죠? 말하기 가지도 못하고 지쳐버려요, 그냥. 그쵸? 이게 현재의 실태. 그러니까 90%가 영어를 싫어하게 되고, 원어민이 마이크 되면 다 도망갑니다. 그죠? 심지어는 여러 어머니께서 KBS 안에서
한국인이 영어를 못한 진짜 이유라는 거 TV 다시 한번 보시게 보는데요. 여의도 증권가 다 대학 나오신 분 아니에요. 마이크 되니까 다 도망가요. 심지어는 서울대 가서도 마이크 되니까 다 도망가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인이 머리가 나빠서 한국인이 유태인보다 머리가 좋다고 그러죠. 얼마 전 텔레비 보니까 유태인보다 북한 사람이 머리가 좋고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이 더 머리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읽어쓰기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된 거죠. 영어와 실화, 문자 중심.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많은 경우가 이렇게 문자 언어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가서도 수능 만점 못 받아요. 고3 가서도 쫙쫙쫙쫙 메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러서 이런 얘기나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 핀란드를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증거를 찾아보죠. 핀란드는 음성 언어 위주로 하는데요. 영어 말하기가 세계 3등입니다. 교육 경쟁력이 세계 1위고요. 그 다음 보시죠. 한국은 어때요? 121등이에요. 어디보다 못해요?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년 넘게 영어 공부하고서 이게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하다는 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한국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문자 언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생만 신나게 하고 효과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핀란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세대학교 영어 코퍼스에서 나온 게 보면요. 2000단어를 가지고 93.4%를 회화를 구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 가르쳐보면 고3 평균 어휘력이 4000단어입니다. 상위권은 8000단어예요. 옛날에 그 문법 위주로 제가 학력고사 이럴 때는 제가 반드시 8000단어를 애를 띄워줬거든요. 단 한 명도 실패한 적 없었어요. 8000단어 띄네 친구. 그리고 걔네들은 대학 가서 영어 전공을 하는 애들이 많았고 안 하더라도 교양 과목은 항상 A 플러스예요. 영어는 자신만만. 근데 회화는 안 됐었어요. 저도 그때 슬펐어요. 그게. 자, 8000단어 띄면은 한 명도 실패한 적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8000단어 완벽하게 띄는 애들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점수 낮은 일은 없을 겁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비밀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서울에 있는 애들을 가르쳐보면요. 영어가 지금 9등급이죠. 1등급부터요. 서울은 3등급 있는 애들부터 3등급이면 그래도 못하는 애 아니잖아요. 모의고사에서 모르는 단어 20, 30% 나옵니다. 대구 부산은 어떤지 아세요? 2등급부터 모른다. 2등급이면 어머니 잘하는 걸 착각하시거든요. 물어보세요, 솔직히. 너 학교 교과서는 다 알아요. 학교 거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의고사 범위가 없잖아요. 모의고사에서 대구 부산 기준으로 해요. 2등급부터 모르는 단어가 20, 30% 나와요. 알고서 물어보면 얘네들이 흥정해요. 근데 이제 일반 엄마들이 얘기하면 대답 안 하죠. 제가 강남에 희웅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남학생들 목소리도 좋고 고등학교 2학년 상문고등학교 다녔는데 어머니가 일본 유학까지 갔어요. 단수가 넘어서 어머니가 큰 아들이가 희웅아 그러면 어머니 알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제 없어요. 나가세요. 그래서 잠깐 말해요. 어머니가 부르면 서울대학 문제 없어요 하고 나가세요. 그래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서울대학 진짜 문제 없어? 테스트 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가 자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걸 테스트 할 거거든요. 자신 없다고 쉬운 걸 테스트하고. 그래서 자, 재밌는 사실은 뭔가 하면요. 핀란드 사람들은 2000단어, 음성언어입니다 이게. 음성어로 된 2000단어 가지고 세계 말하기 3등이 됐어요. 한국 사람은 4000단어를 가지고 그죠? 소말리아 해적보다 못한 몇 등이요? 121등이에요. 원인이 뭐라고요? 머리 때문이 아니라 문자 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문자 언어. 그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핀란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문법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가요 1980년대까지는 문법 중심, 문자 언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핀란드 언어가 우랄 알타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랑 어순이 같아요. 어순이 뭐 유럽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주어하고 우리나라 맨 끝까지 말 들어봐야 되죠. 동사가 마지막이죠. 똑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여기서도 옛날에는 문법 위주로 할 때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요. 자, 우리에게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과거형이죠. 현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죠. 아마도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겠지만 여기 뭐가 포함돼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하면 됩니다. 지금도 이거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원은 뭐 지금도 빡세게 문법 시키면 어머니들 맨날 자기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을 생각해요. 여기 문법 위주로 빡세게 시키면 여기 괜찮을 거야. 그럼 제 어머니 복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벙어리 영어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는 영어가 또 하나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음성언어의 강점은 뭔가 하면요. 아까 거기도 얘기했지만 있겠지만, 그죠? 다시 아까 넘어가죠. 좀 전으로. 여기 보면 핀란드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고3 아이가 KBS에서 취재했거든요. 고3 남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막 집으로 가게 뒤따라갔어요. 그래서 채팅하는 거 보니까 막 채팅을 자유롭게 막 영작이죠.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영작을 자유롭게 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문법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남학생이.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쓰니까 통하더라. 그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창문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아이인데 애들이 좀 미워해요. 왜 미워하느냐. 그죠? 요새 얼굴도 예쁜 게 공부도 잘한다. 그럼 미움받잖아요. 얘가 미국에서 5년 살다 왔거든요. 영어 공부 절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놀아요. 근데 1등급이 항상. 1등급에 5년 살다 오면서 언어회로가 형성돼요. 두뇌 속에. 듣고 말하기가 자연스러우면요. 어머님도 한국말 보면 부자연스러운 문장 딱 찍잖아요. 이거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이거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딱 찍으면 정답이에요. 언어회로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음성 언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방법이라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 아까 IQ가 보통인 애, 인내력이 보통인 애들도 재밌게 잘하게 돼요. 효과가 10배 이상 빠르게 되죠.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 문법을 하더라도 원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문법을 위한 문법 번역식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준동사가, 자, 투부정사가 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야, 투부정사가 왜 생겼지라고 물어보면 원리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실 원리가 있거든요. 언어라는 건 뭡니까? 단순해지기를 원하고 편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도 애들이 줄여서 얘기하는 말, 선생님은 쌤 이렇게 하잖아요.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 아빠가 주어예요. 엄마가 변동사죠. 근데 어때요? 엄마가 둘 되면 어때요? 칼부림 나죠? 집안에. 그쵸? 둘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동사가 두 개 한 문장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원어민이 자,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I like apples 그랬어요. 그럼 나는 사과를 먹는 I eat apples 그랬어요. 두 개 따로따로 말하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복잡하죠? 근데 한 문장을 만들려니까 뭐에 걸려요? 한 문장 내에는 본동사 하나만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I like 그 다음에 to eat apples 하니까 한 문장이 되죠. 이모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로 아는 거는 괜찮아요. 원리로 하는 거. 영작하는 도움이 되니까. 근데 문법 번역식은 안 되죠. 그 다음 보시죠. 쭉 넘어가시고. 그래서 네. 자, 여기 보시죠. 에빙하우스 박사가 얘기한 경우 하면 사람은 듣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망각공소는 있습니다. 어떤 면은 좋은 점도 있고 어떤 점은 나쁜 점도 있죠. 안 좋은 걸 계속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정신병 걸려요. 안 좋은 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또 공부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2분 복습하고 정기 복습하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억 곡선이 훨씬 살아나서 기억이 오래 가죠. 그 다음 보시죠. 자, 예습하고 두 번 복습하면 훨씬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중학교 시험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옛날에 김동아라는 여학생, 아까는 김동아는 남학생이었고 김동아는 여학생이고 압구정로 구정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만났었어요. 얘가 그 학교에서 반에서 한 반에 50명 할 때인데 전교 70등. 반에서 7등이라는 얘기죠. 근데 걔 강북 올라가면 전교 1등, 반에서 1등 돼요. 실제로는. 근데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어때? 전교 1등 하고 싶어? 하고 싶대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어? 처음엔 얘가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믿었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딱 올라갔는데 전교 10등 하는 한 교실 한번 하나 학교에서 일부러 경쟁시키려고. 전교 1등 하는 놈이 쉬는 시간에 뭘 풀더래. 얘가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못 푸나하고 갔더니 이제 막 2학년 올라가면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푸는 거예요. 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내가 오니까 막 흥분해서 선생님 말이 맞아요. 내가 시킨 대로 무조건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좋았어. 그럼 너 아메리카노 하는 시간이 얼마 걸려? 3주 주세요. 그럼 3주가 되기 전에 영어 수업을 끝내는데 어떻게 끝내느냐. 옛날에는 거민적 교과서 하나였잖아요. 거민적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저는 아이를 9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영어는 뭐예요? 깡구리 도배하면 끝나요. 뭔가 하면 교과서에 있는 거를 제가 한국말로 그러면 받아 쓰는 겁니다. 한 글자. 근데 만약에 마침표가 빠지거나 컴마가 빠지면 틀린 거죠. 완벽하게 다 쓰더라도 구의 위치가 바뀌면 2등급이에요. 정확하게 받았으면 1등급이에요. 그리고 받았은 문제가 이 문제가 왜 나왔냐 그러면 자신의 선생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3주 전에 끝내면 돼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규 1등이 됐어요. 왜? 평균 100점이 나오니까. 바로 정규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신 자체는 그 교과서는 쉬워요. 특히 중학교는 깡그리 도배해버리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야, 교과서는 200번 읽어 그러면 요새 애들은요 짜려봐요. 선생님 미쳤어요? 그죠? 짜려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요.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고 200번, 300번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교수법의 노하우입니다. 자기는 씩씩거리고 제가 저기 이묘현이라는 여학생인데 고2짜리인데 초재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걔는 야 이거 너 요번에 너 이거 전체 본문 있는데 7분 고등학교는 보통 7, 8분 걸립니다. 한가 있는데 처음에 중학교는 뭐 한 1, 2분이면 있고요. 지문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로 반을 줄여니까 막 밤에도 어머니가 잔다는데 얘가 갑자기 아싸 그러겠대. 야 30초 또 줄었다. 그래서 뭐 신나요. 자기는 초 줄이는 것만 생각하지 반복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더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0번, 300번 시킵니다. 그럼 체화가 돼버리면요. 그거는 평생 아니죠. 암기하고 체화의 차이 아시죠? 암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체화는 내 몸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에 잠자다가 툭 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체화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돼 있죠. 그 다음 보시죠. 일반인의 뇌는요. 벽에서 바로 미끄러져요. 기억 능력이. 그 다음에요. 천재뇌는 본드에 가서 탁 붙어버려요. 이게 천재예요. 그렇죠? 천재 같은 애들이 진짜 있긴 있어요. 제가 2년에 한 번마다 괴물 같은 애를 만나요.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진짜 얘가 어머니가 잘해서 이렇게 딱 복근 생기고 그런데 공부가 전교 1등이에요. 근데 내가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신반포에 사는 애인데 수학 굉장히 어려운 걸 줬는데 수수 만화책 읽듯이 거예요. 이 녀석 봐라 건방진데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줬어요. 풀어보라고. 지금 현직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1등하는 애들 50점뿐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냥 90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야 이놈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못 이기겠다 공부로는. 그런 애가 2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근데 그런 건 아주 특수하게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하나. 그죠?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천재의 뇌는 본드처럼 붙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도 천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소리본부. 그죠? 음성언어. 음성언어가 되면 천재가 됩니다. 그죠? 천재. 그래서 천재하고 보통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집중력의 차이예요. 콘센트레이트. 근데 소리 음성언어로 하게 되면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안 미끄러져요. 천재가 돼요. 여기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오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토매틱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효과적으로 반복하고 소리 연상, 음성 언어로 하게 되고요. 미국 현지에서 했는데, 그 다음 보시죠. 자, 인간의 두뇌를 한번 보시죠.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그 영어 회화를, 말을 하고 언어를 습득하려면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가 아기 보고 예뻐서 계속 엄마 하는 애가 계속 그러니까 인간의 소리와 잡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게 청각 피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베르니케 형에서 마미 하니까 어머니, 애플 하니까 사과를 깨닫기 시작해요. 의미를 캐치하죠. 그 브로카 영역에 가면 자동으로 주어 동사 어순이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동 피질에서 우리 입 주변의 신경세포가 100몇십 개가 돼요.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어렵게 P 사운드, F 사운드 어려워요. 미국이 하와이요. 근데 I'm fine 하면 왼손 하면 fine 해야 되죠.
그 운동필에서 그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무소음, 유소음, 혀의 위치, 바람이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음성의 소리가 나잖아요. 운동피질에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13세 이전에 하면 좋습니다. 13세가 되면 LA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참 신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저는 서울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남해안 고속도로를 가니까 이쪽 휴게소에서는 막 전라도만 쓰는데 10분 넘어가도 바로 경상도만 쓰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틀릴까? 바로 10분 사이인데.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10살 이전에 서울에서 서울만 쓰는 이모 집에 가서 15세까지, 14세까지 살다 보면 평생 서울만 써요. 근데 13세까지 여기서 계속 경상도 악센트로 쓰다가 그 이후에는 서울에 10년가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전에 여기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어동사 원성이나 악센트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음성 언어 방식은 빠릅니다. 힘도 안 들어가고. 근데 문자 학습은 너무 느리고 10년이 지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소말리아 해석보다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문자 언어로 하니까. 한국 사람이 유태인보다 머리가 좋은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문자 언어 교수법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단어 하는 거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 네. 그 다음으로. 네. 해봐. 그 미국 CL 프로덕션에 의뢰를 해서 미국 현지에서 한 거고요.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요것도, 예, 영어 폭소. 어머님도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 거 잠깐 멈추시고요. 어머님들이 소녀 시절에 막 재미있어서 내가 좋아서 불렀던 팝송이라든가 어떤 동요 정신은 어때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음악이 흘러나오면 바로 튀어나오죠. 그죠? 그게 즐거운 음성 언어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잠깐만 더 틀어주시죠. 팝송으로도 공부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요즘에 악센트나 인터내셔널 공부하니까요. 넘어가죠. 그다음에. 실제 우리 아이들을 보죠.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예, 요 학생이 지금 몇 학년이죠? 3학년. 예, 3학년 학생인데 우리 거를 공부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책 가지고 공부해요. 요거 가지고 좀 체화가 된 거예요. 똑같죠? 그죠? 와우, 아름답다. 난 꽃을 좋아해.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잠깐만. 교재 봐요? 안 봐요, 학생이? 안 보고 있죠? 지금 음성언어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6학년짜리 아이 좀 보여주시죠. 6학년 학생입니다. 6학년 학생은 요거 가지고 한 거예요, 요거. 네. 서울중학교 어떻게 가야죠? How can I get to Solomon School? 길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It's a 700 bus from bus stop across the street. 얼마나 긴 버스가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 is late? 자, 잠깐만요. 이렇게 교재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하죠. 체화가 된 거거든요. 좀만 더 보시죠. 말씀하시고 Which bus are you talking about? 지선 버스요. The local buses. 5분에 한 걸로 가요. They come every 자, 5 잠깐만 멈춰주세요. 제가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청담이나 아바람의 많은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교재 없이 50문장 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 교재 없이 한번 하라고 시켜보세요. 못합니다. 문자 언어로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가 지금 6학년 거 가지고 했는데 6학년 거를 보시면 문장이 보통 5개에서 보통 7개, 8개 사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화가 된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러분 어머님들 가지고 계신 단어장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단어장이죠. 음성언어 단어라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머님들 위해서요. 초등단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등단어는 이제 800단어인데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3단어를 넘지 않게끔 편집을 했습니다.
세 단어를 넘지 않게 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화가 되죠. 뒤로 넘어가 보시죠. 중등용 보시겠습니다. 중등용 단어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4개의 단어가 넘지 않게 돼 있어요. 여기도 나와있나요? 4개의 단어가 넘지 않게 하나의 문장이 돼 있고요. 고등 수능 단어 보시죠. 맨 마지막에 수능 단어. 수능 단어 여기 나중에 나오시죠. 수능 단어는 5단어가 넘지 않게 돼 있어요. 편집할 때. 그러니까 수능 단어조차도 예문이 6학년 거보다도 짙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교재로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걸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특허난 ECN 음성언어라고 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단어가 나오고요. 발음을 해야 되고 문장 이거 체화를 해야 돼요. 체화가 어느 정도 되면 선생님이 이제 안 보고 한글로 얘기하면 아까처럼 영어로 얘기해 줍니다. 회화를 원어민 선생님하고 하게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목표는 뭔가 하면 8,000단어를 마스터할 8,000단어를 음성언어로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언어를 마스터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립니다. 귀로 들리는 단어는 안 잊어버려요. 눈으로 외운 단어를 잊어버려요. 어머님도 옛날에 공부한 방식은 자, 써하면 시각으로 써이라고 그러니까 딱 캐치해서 두뇌에서 SU의 스펠을 외우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시간이랑 잊어버립니다. 기로 인지되는 단어, 썬, 애플, 프러스트레이트. 프러스트레이트가 뭐예요? 좌절시키다. 기로 인지되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8,000단어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법은요. 시각 영역으로 썬을 캐치해요. 베르니카형에서 의미까지 캐치해요. 스펠링까지는. 근데 뭡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청각 피질이나 브로카 영역하고 운동 피질 어때요? 잠자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 영문과 가도 원어민이 나타나면 피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각하고 브로카 영역 당연하지만 청각 피질로 귀로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귀로 인지해서 답을 못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 다음 브로카 영역은 아까 주어 동사를 말하게 돼 있죠. 운동 피질은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배운 단어를 프리토킹하게 돼 있어요. 1대1. 여러 명 놓고 하면요. 용감한 아이가 몇몇 하면 나머지 수줍은 애들 가만히 있다고 구경만 하더라고요. 해봐라는 건 내가 직접 원어민하고 뱉은 말은 아니죠. 외우려고 안 해도 내가 필요해 해서 또 원어민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자동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자기 눈이 튀어나와요. 근데 간접적으로 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법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본교재거든요. 본교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는 여기도 보면 이게 단어로 돼 있어요. 단어를 아이들이 이제 하죠. 근데 귀로 들려서 아이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우면은 파일을 줘요. 그래서 한 1,000단어 됐다? 잊어버려요. 제가 예를 들면 유명한 학원 다니는 애들 학원 공부하는 거 다 가져와. 다 맞췄나. 이게 몇 번째니? 2번째 문제?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자. 뒤에서 좀 어려운 거 하면 90% 다 몰라요. 현실입니다. 근데 귀로 들린 단어 가진 애들은 아니죠. 그래서 잠자면서 알파파선데 잠이 들려고 그럴 때 500단어, 1000단어씩 들려줘요. 계속 훈련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피킹하게 되죠. 에빌리티 하면 히에서 에빌리티에서 이걸 선생님이 한국말로 여기 얘기하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로 나와야 돼. 아까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빌리티를 사용해서 원어민하고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청각 피질하고 브로카 영역하고 운동 피질 운동하고 있죠. 아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화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일반 언어 학습법은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기억이 반복하기 때문에 오래가죠. 그리고 직접 귀로 들리고 사용해봤던 단어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어머님들 옛날에 공부한 거는 문법이나 독해라는 구름이 쫙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도 쏟아지고 천둥도 치니까 막 다치고 쓰러지고 막 하니까 물론 저거 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영어 하면 겁나 동사 SES 붙여야 돼, ED 붙여야 돼, 수동태가 어쩌고 저쩌고 분사 부분이 문장 전환인데 거기다가 또 수동태가 포함돼 머리 아파. 영어는 뭔지 겁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구름 위는 어떻게 되죠? 어머님들 비행기 타보시면 어때요? 구름 위에는 어때요? 태양을 직접 받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죠. 비나 매개 같은 걸 안 받겠죠. 그래서 음성 언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음성 언어를 하는 애들 어때요? 아이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만점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학년 거 하듯이 중학교 몇 단어에? 4단어 넘잖아요. 고등학교 5단어 넘지 않게 8,000단어를 합니다. 1대1로 원어민 선생님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저희가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 만점은 물론이고 영미권의 3년 살다 온 수준의 행화 능력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원장님이 지금 어디 원장님이시죠? 할 수 없습니다. 네, 상인동에 있는 원장님인데 3개월 전에 이미 여기 시행했고 여기는 이제 막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요. 3개월 공부한 애들이 지금 신호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요거 고1 공부 이고사 90점. 초등학교 5학년 90점. 그렇죠? 이게 3개월 만에 효과가 이렇게 돼요. 3개월 만에. 그러면 6개월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세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3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얘가 3년, 정확하면 2년 8개월 안에 대원국제중학교 합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제가 직접 같이 식사도 해봤거든요. 그 경험담 여기 없나요? 경험담, 이렇게. 이 친구가 2년 8개월을 했어요. 2년 8개월. 2년 8개월에서, 중학교 보통 음성 언어로 얘기하면 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3학년 과정을 끝났는데 20일이면 끝나요. 보통 1학기를 갖다 94점, 97점을 통과하는데 보통 열흘뿐이 안 걸립니다. 체화가 되면. 체화가 된 이유는 가능해요. 체화가 안 되고 문법 번역식이면 불가능하고요. 자체적으로. 얘는 이제 2년 8개월 해서 실제로 들어간 경우고요.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ECN 영어하고 지금 원서 읽기하고는 두 개가 조화가 갖춰집니다. 원서 읽기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영어를 접촉해서 입력시켜 인계라고 채운다는 거잖아요.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음성 언어를 통해서 체화를 하게 되면 서로 조화가 잘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4.0대 지금 르네상스 프로그램으로 4.0대가 수능 레벨이죠. 우리 방법으로 하게 되면 6.0, 0과 레벨이 됩니다. 재밌는 건 되게 음성 언어를 공부한 애들이 저 공부한 애들이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했지만 어떤 지사나 이런 필요해서 지방에서도 좀 지도해 본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애들이 영문과 가요. 돌머리 어떤 애가 영어가 재미있기 시작합니다. 자신감 있고.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니까 자기 스스로 영문과를 가요. 그래서 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 어머니를 만나세요. 어때요? 벌써 얘가 영문과 가지고 군대까지 갔다는데. 그래서 와 세월 빨리. 저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애들 보면 세월이 진짜 빨라요. 그 다음에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왜 전원생의 머리를 쓰지 않고 입으로 하는 겁니다. 애들이 머리 써서 하려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요새 애들은요. 근데 입으로 막 하는 건 하려. 힘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 과목을 좋아하면 반응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특허가 되고 영어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건 뭐죠? 누구나 훈련하면 잘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하는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어머님 혹시 토익 시험 아시죠? 미국인이 보면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다 되잖아요.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국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영어가 재밌고 언어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괜히 어렵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영어를 망치는 분들이 누구냐? 영문과 교수님들은 문자어의 달인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길러진 제자들, 현직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 문자어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실업자 돼야 돼요. 그죠? 영문과 교수님도 외국에서 석사, 박사 과정 받은 분은 해와 안 됩니다. 저는 알거든요. 고등학교부터 다닌 분들은 해와가 돼요. 그러니까 음성어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아주 목숨 걸고 원어민하고 대화 못하게 하고 음성어로 못 들게 막습니다. 정권 바뀌면 바로 니트 없애버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능 영어 만점, 국내에서도 외국의 3년 살면서 정도의 수능 회화 능력 완성, 그렇죠? 가능합니다. 뭘요? 음성어로 하는 거. 모국어 속도가 같은 원리를 한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그 단어를 문장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들으면서 보나요? 문장을?
못 보게 하죠. 그냥 테스트. 듣기만.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부할 때는 봐야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소리 듣고 발음을 본인이 쓰게 돼 있어요. 발음이, 발음. 우리말로. 네, 그렇죠. 우리말로 쓰고 발음기로 영어 발음기로 쓰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그러고 나서 뜻이 나오죠. 그럼 이걸 초제기를 합니다. 초제기를 하면 보통 처음에 100개의 단어를 갖다가 30초 만에 읽었다. 50% 줄어들면 60%, 70%가 암기가 돼요. 근데 40%로 떨어지면 자동 암기가 됩니다.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져요. 그럼 선생님이 테스트할 때는 소리를 들려주고 그걸 받아쓰기를 해야만 통과가 돼요. 아, 그럼 쓰기는 이제 테스트. 나중에 테스트할 때 쓰죠. 그렇죠. 야, 이거 계속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음성 언어 단어는 30급부터 시작하거든요. 초등 800단어 있죠? 제가 볼 때 그래요. 문자 언어 10,000단어를 아는 것보다 음성 언어 1000단어 아는 것이 더 파워가 있어요. 800단어를 400단어를 제가 귀를 듣고 받았으면 스펠링 받았어서 의미를 캐치하면 끝까지 쓰면 급수가 30급이에요.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애들이 시작하지.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처음부터. 아, 그건 우리 파닉스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노하우 파닉스가 있는데요. 보통 뭐 윤선생 같은 1년씩 가는데요. 한국어를 응용해서 한 달 만에 마스터하게 돼 있어요. 짧은 시간에. 기억리온 아이어어 모르는 애들 없잖아요. 그걸 모국어를 응용해서 파닉스를 짧은 시간에 마스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마스터하고 여기 들어가면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건 제가 30년 동안 직접 가르친 노하우예요. 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이를 만나면 맨 처음에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영어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파닉스예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이용해서 하면 파닉스가 금방 마스터가 돼요. 그럼 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되면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이 있어요. 그 단어를 들어간 거. 아까 그것처럼 훈련시킵니다. 선생님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지그재그로 얘기해서 튀어나온 채와요. 마지막으로 원어민 선생님 1대1로 붙여줘요. 마지막으로. 원어민 선생님하고 1대1로 풀서핑을 해요. 네, 여러 명 녹화하면 용감한 애 갔으면 나머지는 포장한 프로젝터를 안 쓰게 돼요.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애들은 그 따서 그거를 네, 하나에. 애들은. 체화된 애들. 외우는 애들은 잊어버리는 거고요. 그냥 단순 암기는 건 의미가 없고요. 기로 인지해서, 그렇죠? 음성 퀴즈에서 인지해서, 베르니케형에서 의미를 캐치하고, 그렇죠? 그리고 브로카형에서 주어 동사 어순이 정렬이 돼서, 운동 퀴즈에서 이렇게 입부로까지 나왔을 때가 한 바퀴 제대로 도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암기라고 얘기하셨나요? 암기하는 거는 노 땡큐고, 저는 이제 사실은 미국 영화 주니어 정시통역 그 저자거든요. 미국 영화를 외워서 쓰는 건 좀 못하게 해요. 소리를 감지해서 의미를 캐치해서 그걸 갖다 디케이션하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러브 스토리까지만 마스터하면 토익 900점 무조건 넘어. 미국에 가서 바로 돼요. 회화가 바로 돼요. 속도까지가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체험한 거고, 미국이나 캐나다 애들 데리고 많이 갔다 왔어요. 네, 그렇죠. 많이 다녔잖아요. 예, 예. 애들 다 그전으로 이번 영어 수준이 좋았는데 3개월 해서 레벨이 어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원장님? 상인 원장님. 네,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거를 좀 기본으로 수준이 높은 애들이었나요? 수준이 아주 높진 않아요. 수준 아주 높은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도 음성어를 하면 효과가 엄청 빨리 나요. 이렇게 레벨이 그럼 급상승하는 일반 수법과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문자어로 하면 5학년 때 수능영어 만점 임파서블 불가능이고요. 음성어는 가능합니다. 어머님들이 옛날에 한국어 배우고 생각하시는데 또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궁금하신 분? 제가 그 중학 교과서를요, 첫날 왔는 친구가 이제 다이얼로그를 1시간에 이제 한 4개 정도 외웠거든요.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급하니까 이제 중학 교과서 본문 한 개씩 했는데 그날 절반 이상을 통째로 외우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좋아하죠. 음성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 원장님 학원에는 좀 골치 아픈 애가 하나 들어왔대요. 골치 아픈 애가 들어오니까 야, 저 말썽쟁이 들어왔다 애들이 다 손가락질 했다며. 걔가 지금 굉장히 잘한다면서요. 네, 잘 제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말썽 피는 애들 있잖아요. 말썽꾸러기. 트러블 메이커. 하나 들어왔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잘 됩니다. 머리를 쓰면 얘가 계속 수술을 하는데 입으로 얘기하면 쉽잖아요. 이거는 내일 주 3회는 하셔야 돼요. 3회. 1시간. 그렇죠. 60분 이상 해서 3회 이상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어 한 1000개 정도 되잖아요. 음성 파일을 줘요. 집에 가서.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잠잘 때 들려주면 제일 좋아요.
막 잠자려고 할 때 알파파 상태가 입력이 잘 되거든요. 옛날 그 러자노프가 스파이 교육시키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스파이를 짧은 시간에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지금 한 3년 된 학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전 20년 전부터 고민한 거예요. 서울대를 가는데 해와 감독이 충격을 받아서 슬펐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왜 안 되냐 고민하다가 이걸 알게 됩니다. 자체 개발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특허까지는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허는 아니죠. 특허 등록번호가 여기 있어요. 특허가 이미 났어요. 음성화. 그리고 검증이 된 거예요. 어릴수록 유리해요. 왜냐면 LAD가 왕성하니까 영문과 나온 부모님하고 지금 5살짜리하고 미국 가죠? 5살짜리가 더 빨리 배워요. 회화하는 거. 최연소 학생은 몇 살 정도? 한국어는 알아야 되겠죠. 한국어를 알고 난 다음에, 왜냐면 저는 한국어는 항상 쉽게 외우잖아요. 한국어하고 연결시켜서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원리를 터득하면 중국어나 독일어도 굉장히 쉽게 외웁니다. 그래서 핀란드 국민들은 4개국어, 5개국어 쉽게 합니다. 한글 먼저 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한글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한글 한글을 정도는. 떼고 영어를 접하지 않은 애들도 이거를 네, ABC가 기초부터 들어오면 우리 그 파닉스가요. 그 특허나는 다 파닉스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한 달만 해도 엄마 아빠 이름, 여권 이름, 할아버지 이름 다 써요. 길거리 가면 다 읽어버리고. 마스터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해야 돼. 자신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자, 5학년 때 수능영어 만점 받는 거 이해되세요? 그거 이해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해봐야 하는 걸 어디서 해봤죠? 핀란드에서 해봤어요. 데몬스트레이션이 이미 있는 거. 증거가 좀 나옵니다. 애들이 스피킹을 안 하니까 아무리 어릴 때부터 노출시킨다 해도 말하기는 아무래도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죠. 2시간씩 영어를 해도 아침에 아니 뭐 학교나 맞아요. 학원에서 해도 맞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브로카 영역하고 잠자고 있죠. 쿨쿨. 운동 피질이 잠자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 영문과 가도 해보면 안 돼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돼요. 옛날에 있잖아요. 건강이 일으켜야 되는데 불치의 병은 없다. 불치의 생활 습관만 있으라고 그랬죠. 영어 공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공부 방법이 있을 뿐이지 항상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금 4학년인데 네. 연슬프기 시작해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4학년이 딱 좋아요. 4학년 때 그럼 다시 이제 파닉스부터 딱 시작해가 그럼 이제 여기 원장님하고 상의하시면 돼요. 4학년이면 사실은 딱 좋은 나이에요. 3, 4학년이 딱 좋아요. 제일 좋은 나이입니다. 그때가. 좀 분별로도 생기고 홀리는 것도 좀 지나갔고 한글도 좀 어느 정도 아니까 한국말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딱 좋은 나이. 그거에 딱 적기예요. 근데 단어가 나타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레벨은 되는데 네. 합격대를 읽어요. 네. 4학년인데. 예. 근데 허당인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허당인 거는 음성 언어로 해서 허당을 채워주면 돼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를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내일 모레면 이제 겨울방학은 고3 돼요. 중학교 가서 새로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맨날 단어 리스트 나오죠? 모르는 거 체크하면. 근데 유치해서 그냥 알아차리는 그런 아이들. 유치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책도 눈치로? 그냥 눈치로. 그 테스트를 해야죠. 그게 뭐야? 그런 의미일 거야. 알아요. 근데 그게 항상 그럴 거야. 생각이야. 그럴 거야 하는 애들.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 테스트 안 나오죠, 당연히. 허당도. 그러니까 그 애들은 자신의 능력이 100이잖아요. 30% 테스트하면 70%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 돼요. 음성언어로 DVD를 워낙 많이 보내라. 타이타닉을 받아 해석을 직독직해서 잘해요. 해석을 쫙 해줘요. 근데 포장이에요. 아니. 내가 거기서 나온 마스터피스가 무슨 의미야? 무슨 단어야? 분명히 여기에 다 있거든요, 마스터피스가. 근데 마스터피스가 나왔어. 그래서 마스터피스가 뭐야? 몰라. 아니 그냥 근데 몰라. 걔는요 허당이 아닌 거 굉장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조금만 수면을 끌어올리면 폭발적으로 나와요. 조금만 계속 푸시업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서 잊어버리면 또 진짜 허당 돼요. 진짜 허당 되기 전에 빨리 체계적으로 뭔가를 붙여서.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DVD를 항상 가요. 근데 한 20번 본 거는 이 문장을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없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체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로키 산맥에 사는 사람들 있죠. 미국에 보면 전기 안 들어오는 데 있어요. 로키 산맥.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니까 영어로 회화는 되는데
읽고 쓰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6.25 때 우리 할머니들이 난동 기억자 모르잖아요. 한국말 유창하게 하지 같은 형태예요. 조금만 잡아주면 됩니다. 걔는 화당 아니에요. 그걸 조금만 잡아주면 이거 다 살아나요. 자, 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자, 그러면 원장님 어디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윤주경이라는 학생을 내가 거제도에도 우리 지사가 있어서 가르쳐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섬이라서 뭐 입소문이 너무 무슨 하도 겁을 줘가지고 내가 한번 가르쳐볼게요. 주말마다 가서 가르쳐보거든요. 근데 수능 단어 다 끝났잖아요. 복습하라면 애들이 안 해요. 저 들어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면 이 음성 언어 된 거 있죠? 요걸 들으면 이 수능 단어 전체를 2번씩 이제 녹음해서 들으면 8시간 걸리고요. 한 번 하니까 4시간 만에 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는 하루에 1시간씩 들어가면 애들이 듣더라고요. 복습하더라고요. 그냥 복습하라면 안 돼요. 성적 굉장히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님들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적어도 한 가지 부분이 다 5년 이상 제가 체험해본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자 언어로 해서 어머님들의 고생했던 거 대물림하지 마시고 빡세게 문법시키고 빡세게 하는 거는 임시로 좋지만 또 제2의 벙어리 영어 또 하나 탄생되는 거고 스트레스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엔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는 원장님을 믿고 고3까지 다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학원이나 학습지나 다른 과외 일체 노 땡큐 필요 없어요. 온리 원장님 믿고 밀어주시면 되고 그 어머님들 하실 일이 뭐예요? 원장님이 알아서 다 그 수능 만점 해와 되죠? 좋다고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딴 거 뭐 질문 없으시죠? 지금 임수를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독서 플러스 항상 그러시잖아요.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항상 독서만 해도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음성 영어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반복을 하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반복을 하니까 되게 싸움날 것 같은데도 애들은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도 몇백 개의 문장이 계속 애들한테 인식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들으면서 목표를 말하고 그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어머니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한 2, 3일 정도는 저희들 체험을 한번 시켜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궁금한 효과가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독서만 시키려면 독서만 해도 되고 독서를 하면서 같이 하시면 이건 만드시죠? 임시만요? 네. 저희는 독서를 함께 권해요, 항상. 그러면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겠네요. 2시간이요. 시간은 보통 애들 임시랑 독서를 같이 하면 2시간 정도 썼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1시간 40분 수업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2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 2시간, 영어를 매일 2시간. 그리고 3년, 10년. 4학년 애들이 아무리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냥 좋긴 하겠죠. 그래서 5학년들은 절대 듣지 않으니까 시도를 네. 네, 지금 제반 애가 제반 수업하고 독서하고 이제 5분 정도 오거든요. 그럼 1시간 정도 하시니까. 제가 뭐 이렇게 비싼 기계를 넣었지만 수업료 별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예, 그 서비스에 정말로 서비스예요. 거기다가 조금만 플러스 시키시면 훨씬 애들한테 효과도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 안 되는 범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임시 영어에서 이게 조금 추가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맨날 임스인데 임스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임시 영어예요? 기계는 다르지만 그건 시스템은 비슷해요. 음성 영어거든요. 네, 어머니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